시작을 합시다. 한글판 혹시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가군동량과 뭐 궤도운동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혹시 한글판 갖고 있는 사람? 예. 뭐 궤도운동이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궤도 운동으로 예를 드리는 게 우리가 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라거나 인공위성이라거나 뭐 그런 건데 그건 사실 우리 선박과에서 얘기를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안 할 거고 가군동량이라는 개념은 새로 배우는 걸 텐데 동력학 전체 뒤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있고 우선 좀 그림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그림 12.12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화살표가 3개가 있죠. 보면은 2개는 알 것 같아요. R하고 R하고 MV는 뭔지 알겠죠? 12.12에서 어떤 점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점이잖아요. 질점 파티클 P가 하나 있고 R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알 거 아니야. 수업을 거의 한 달을 했는데 위치 벡터죠. 1.5에서의 위치 벡터예요. 그 다음에 MV는 뭘까요? 운동량.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군동량이라는 걸 배우니까 가군동량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배웠던 영어로는 리니어 모멘텀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이에요. 선형 운동량이라는 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쓸 필요도 없잖아. 여기 다 기어보면 아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R 방향으로 쭉 뻗었을 때 속도하고의 각도가 있죠. 뭐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잖아요. 둘이 같은 방향이면 0도일 거고 둘이 직각이면 90도고 그거를 요상한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봤어요? 이전에 이 문자 그리스 문자고 우리가 P라고 하거든요. PHI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자주 씁니다. 이제 언제 자주 쓰냐면은 각도 얘기할 때 세타 얘기 먼저 하고 세타 다음에 또 뭔가 각도를 정하고 싶잖아요. 세타가 나온 상태로 그 다음에 쓰는 각도 기호로 대충 아시면 돼요. 뭐 이제 얘를 세타로 놓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가 됐어요? 그림이? 근데 하나 처음 보는 게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원점에서부터 가는 애가 있고 H0라고 해서 굵은 글씨니까 벡터일 거예요. 그래서 H0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로 배울 거예요. 이거 2개는 확실히 이해되세요? 이미 전에 배웠던 거니까. 얘는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예요? 원점에서부터 대상점까지 위치. 그 다음에 그 대상점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 곱하기 질량이니까 속도 방향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R하고 V하고의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P라고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H0가 뭐냐, H5가 뭐냐라는 건데 우선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곱하기 기호긴 하지만 벡터끼리 둘 다 벡터잖아요. 벡터끼리 곱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곱하기 방식은 뭐가 있어요? 벡터끼리 곱한다고 하면은 내적이라고 해서 있었을 거고 원래 다음 시간에 1 배우는데 그때 좀 상세히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내적이라는 게 있고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외적이에요.
기호가 곱하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외자니까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왜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벡터를 곱하면 나오는 벡터다라는 거죠. 우선 큰 틀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상세한 설명은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외적이라는 거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알면은 뭐 대충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헷갈리는데 2차원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A, B라는 위치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뭐 속도든 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벡터 R을 이미 썼으니까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벡터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원래는 여기에 꼭 여기서 갈 필요는 없고 뭐 아무 벡터나 하나 있다고 칠게요. 알파 S, AS니까 뭐 B로 할까? 헷갈리나?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해됐?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해할 필요 없죠. 이렇게 있고 이제 서로의 각도는 요거랑 같은 개념이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벡터 A하고 B를 외적을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나오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크기는 두 절대값에다가 사인 P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두 벡터한테 둘 다한테 수직인 방향을 우리가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라고 하면은 얘가 C의 크기가 되고 C의 방향은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1이고 방향은 C랑 같은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 A랑 B 둘 다한테 수직일 거예요. 뭐 꼭 크기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C만 놓고 봐도 둘 다한테 수직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을 해주면은 나오는 벡터의 크기는 얘로 정했고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둘 다한테 수직인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인 벡터 찾을 수 있어요? 이 평면상에서? 평면상에는 없죠?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둘 다한테? 이 면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벡터나 들어가는 방향 벡터는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방향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벡터는 둘 다한테 수직인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튀어나오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지는 약속을 또 해야 되잖아요. 크기에 대한 약속을 했듯이. 방향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먼저 나온 애에서 뒤에 나온 애로 그놈의 오른손을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쥐는 방향이겠죠.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평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로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크기는 두 벡터와 사인 사인 P의 곱이랑 같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할 수도 있는, 예전에 배웠을 수도 있는 얘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쟤는 외적이고 얘는 내적이라고 불러요. 인너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점으로 찍어서 닷 프로덕트라고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얘는 우리가 뭘로 정의가 되냐면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얘 계산하면 나오는 거? 스칼라로 약속을 했어요. 왜 스칼라가 나오냐고 묻지 마요.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거하고 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A 곱하기 B 사인 P라고 해봅시다. B 사인 P는 어떤 성분이에요? B가 있으면은 걔를 우리가 A의 수직인 성분이랑 평행한 성분으로 쪼개줬을 때 분해되죠? 분해했을 때 어떤 성분이에요? 사인 P가 들어간 성분은? 얘는 코사인 P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B의 사인 P가 되겠죠? 맞아요? 아까 뭐 그 벡터 성분 분해하는 거 질문했던데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럼 우리가 이 크기에 대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을 때 그 다른 벡터에, 그러니까 다른 벡터는 B죠. 벡터 A와 B가 있을 때 벡터 B에 대해서 A의 수직인 성분만 취하는 게 B 사인 P가 되는 거고, B 사인 P가 되는 거고, 그게 여기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수직인 방향 성분을 취해서 곱해준 게 외적이 되는 거고,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A에다가 뭘 곱해줬어요? B 코사인 P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성분이에요? A랑 평행한 성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얘를 해주는 게 내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적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을 안 하고 외적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내적은 그냥 얘가 힘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도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둘이 어떤 방향이에요? 수직인 방향 성분만 취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곱하기에서는 이거 둘이 같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그냥 곱하기잖아. 스칼라 곱이니까 같겠죠? 둘이? 그러면 B 곱하기 A 사인 P도 같지 않나요? A 사인 P는 어떻게 정해요? 여기에서 사인 P면은 B에 대해서 또 수직인 성분을 구하겠죠? 이렇게. 그럼 얘 길이가 A 사인 P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구해보시면 둘이 크기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크기가. 어쨌든 수직 방향, 서로한테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나눠서 해준다라는 거는 똑같고,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계산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뭔가 회전에 대한 성분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이 외적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챕터랑 뭐 다음 챕터 등에서 외적을 이용한 이런 회전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각 운동량이에요.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우리가 거리랑 위치, 그 다음에 선형 운동량, 둘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 얘랑 이 그림이랑 뭐가 달라요? 봤을 때? 아니 여기 P에서 가는 MV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냐? 같은 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두 벡터가 A, B가. 근데 여기는 R이랑 MV가 서로 다른 점에서 시작하잖아요. R은 여기서 시작하고 P는 여기서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둘이 이 외적이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속도 벡터가 프리 벡터니까 원점으로 옮겨도 같은 벡터라고 했잖아요.
둘이 같은 벡터고 여기 P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우리가 외적을 해주는 건데 그 외적의 값은 뭐다? 서로한테 수직인 방향 성분의 곱이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된다? 첫 벡터에서 다음 벡터로 감았을 때 회전하는 방향,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중심축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지금 아주 막 잘 정리해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필요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보면서 내용을 따라가면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죠. 이제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창문 좀 열고 갈까요? 다시 설명을 몇 분 됐냐? 몇 분?